네, 안녕하세요. 미래파이마 한빛고 담당 강사 이재하입니다. 지금부터 25년 2학기 한빛고 통합과학 2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빛고 1학년 중간고사 결과 분석과 이제 앞으로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이번에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고 어떤 필러 문항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중간고사는요, 1학기 때보다 살짝 비슷하긴 했어요. 사실 작년 2024년 한빛고 과학시험이 조금 많이 어렵기는 했는데요. 특히 화학과 물리 단원에서 심화 응용 문제가 거의 물원, 화원 정도까지 계산력을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9등급제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 컷이 뭐 80, 아니면 70까지도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평이하게 나왔고 문항수도 작년 대비처럼 막 8문제, 9문제까지는 아니고 심화 응용 문제 수가 3문제, 4문제에서 적절하게 통합과학 난이도 정도로 나왔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난이도는 중간 정도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례 전체 지역으로 봐서도 다른 학교 대비 어렵지는 않았다. 쉬우면 쉬웠다라고 볼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근데 다만 한빛고가 이거는 앞으로도 다음 기말고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건데 과학 선생님이 두 분이고 두 분이서 딱 절반으로 내기 때문에 12문제, 12문제 지금 계속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 수가 조금 적다 보니까 또 서술형이 없다 보니까 한 문제 한 문제의 그 감점이 생각보다 좀 치명적인 시험이어가지고 1학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 24문제씩일 것이고 그 다음에 배점이 높기 때문에 또 사실은 난도가 높은 문제는 5점 정도 하지만 난도가 쉬운 문제도 4.8, 4.6 사실은 난이도별로 좀 배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다 맞아줘야 되고 특히 변별력을 좀 주는 고난도 응용 문제는 틀릴 수 있더라도 쉬운 문제들은 절대 틀리면 안 됐던 시험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 고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화학 응용 문제에서 실수 없이 잘 풀었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쉬웠지만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암기 그리고 특히 이 문제 보기 해석에서 실수가 없었어야지 되는 시험입니다. 네, 예상 등급 컷으로는요, 사실은 한빛고가 1학기 때도 조금 낮기는 해요. 보통 92점 생각했는데 88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이번 좀 평균이 1학기 때보다 조금 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92점 정도라고 하긴 했는데 조금 더 내려간다면 한 80 후반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등급 컷은 한 80점? 좀 더 낮게 본다면 뭐 76, 7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평균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이번에는 다른 1학기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서 55점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중간고사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일단 고난도 심화 응용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특히 화학 응용 문제에서 많이 나왔는데 작년처럼 뭐 6문제, 8문제까지는 아니었지만 3문제, 4문제 정도는 기본적인 응용 문제가 나왔고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해보고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야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신기했던 거는 산화헌원에서는 응용 문제가 안 나왔고 중화반응에서만 약간 심화 응용 문제가 나왔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1학기 중간고사에서도 그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조금 감점 요인이 있었는데 이번 2022 개정에서 처음 들어갔던 과학의 기초와 똑같이 통합과학 2에서도 3단원은 과학기술의 이해라는 단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과학 기초처럼 전혀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새로 들어왔고 이 과학기술의 이해는 약간 도덕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윤리처럼 개념이 어느 정도 쥐어주고 그다음에 그 실생활 예시를 해석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념 자체는 너무 쉽고 사실 문제 자체도 쉬운데 친구들이 시험에 들어가서 시험에서 문제를 풀 때는 조금 오해, 과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문제 문항들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단순하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맞았을 텐데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거나 아니면 과해석을 해가지고 틀린
실수들이 조금 많았던 단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도 과학기술에 이에 나머지 반절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실수 없이 풀어야지만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과학기술의 이해가 세 문제에 나왔었는데 쉽게 풀었던 문제, 그냥 보고 바로 풀었던 친구들은 다 맞았는데 약간 너무 오랫동안 문제를 풀거나 한 문장 한 문장을 조금 복잡하게 해석했던 친구들은 화학 응용 문제를 맞아놓고 여기서 틀렸던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 문항수가 적어요. 그리고 배점이 조금 높아요. 난이도와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24문제다 보니까 한 문제만 틀려도 4.8, 4.6 이렇게 감점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문제, 세 문제를 했을 때 배점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88점일 수도 있지만 89점일 수도 있지만 다른 친구는 86점 막 이렇게도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가 없이 정확한 개념 암기와 공부를 통해서 쉬운 문제들을 실수 없이 풀어내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웠을 문제를 하나 보면 이번 시험에서 23번 문항이었고요. 중화반응 문제였습니다. 혼합 용액에서 음이온수를 줘서 그걸 통해 이제 단위 부피당 이온수 농도를 알아봐라 라고 해서 그런 계산 문제를 풀었던 문제인데요.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뭐 이렇게 됐던 문제입니다. 살짝 문제 풀이를 해보면 실험 1과 실험 2가 있는데 얘네들이 염산과 수산나트륨이 있다. 사실 둘 다 1가 용액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난도 문제는 아니었고 그 다음에 혼합 후에 존재하는 음이온 수가 9N, 16N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액성을 간단하게 줬기 때문에 여기 염기성이고 얘는 산성이야 라고 줘서 문제 난이도는 사실은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어려웠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높은 고난도 문제는 아니긴 했어요. 여기서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여기는 염기성이고 여기는 산성이기 때문에 산성에서는 이제 OH 수산화 이온이 없을 거라 이 16N이 전부 80ml, 80에 존재하는 CL의 이온수가 될 테고 그걸 이용해서 부피비를 구해서 염산에서 이제 1번 혼합 용액에서 염화 이온수를 찾고 그 나머지 9N에 맞춰서 OH 수산화 이온수를 맞춰서 이렇게 풀어가는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 액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높은 난이도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런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했더라면 사실은 이거 보자마자 나 풀 수 있어 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긴 해요. 다만 이제 좀 보기가 귀찮았던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기서 뭐 농도비나 그러니까 단위부피당 이온수비를 구할 수는 있을 건데 여기서 보니까 좀 다른 보기들이랑 다르게 뭐 농도수 물어본 거죠. 같은 부피 속에 단위 부피 속에 이온수가 어떠니 해서 풀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실험 1의 용액에서 이제 여기서 뭡니까? 여기서 농도비를 구해서 나트륨 수와 염소 수를 찾아서 풀어라 라는 문제였고 세 번째 용액은 섞은 뒤에 액성이 어떻게 되니? 라는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다른 난이도,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문항이나 아니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충분히 모든 대부다수의 많은 친구들이 풀 수 있었던 문제고 시간도 많이 깎이지 않는 문제였기 때문에 공부를 충분히, 특히 화학 응용 문제를 충분히 공부를 했었으면 시간 부족함 없이 술술술술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기말고사가 어떻게 나올지를 알아볼 텐데요. 이제 나머지 1단원, 대단원 1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단원 2단원이 들어가는데 생태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니뇨 라니냐,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 이런 부분 그리고 전자기 유도와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물리, 지구, 생명 단원이 들어가고 화학 단원은 이번엔 없어요. 근데 사실은 통합과학 1을 중간 기말로 나누고 통합과학 2를 중간 기말로 나누니까 총 이제 4분기로 나누게 된다고 보면 1, 2, 3분기에 비해서 4분기가 제일 쉽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친구들도 많이 쉬워하긴 해요. 생명에서도 전혀 어려운 게 없고 지구에서도 엘니뇨 정도만 조금 어려워하지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 암기와 예시들만 잘 봐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큰 난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많이 높을 수가 있고 한두 문제 차, 그러니까 한 문제 틀려야지 겨우 1등급이 나올 수도 있는 단원이긴 합니다. 다만 작년에
물리 전자기 유도에서 어려운 문제를 조금 많이 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작년과 비교할 수 없는 게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는 올해가 많이 쉽기 때문에 1학기도 마찬가지고 이번 2학기 중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작년만큼은 어렵게 안 나올 것 같고 문항수도 많이 심한 응용 문제가 적기는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그나마 변별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전자기 유도이고 친구들이 충분히 어려워할 수 있는 물리 단원이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에서 유형별로 조금 분석을 해서 유형별로 공부를 하고 사실 뭐 전자기 유도는 물리 파트에서 어렵다고 할 수는 없고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이 6단원에서 전자기 유도가 들어가잖아요. 그걸 본인이 기억을 잘 해봐서 내가 중3 때 조금 전자기 유도를 어려워했었다 하면 좀 꼼꼼하게 다시 처음부터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잘 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크게 다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조금 자신감 갖고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구랑 생명 단원이 내용은 쉬운데 어떤 그 내용들이 있냐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간단하고 쉬운데 그 누구나 봐도 약간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실생활 예시가 들어가 있고 서로의 개념들이 막 상호작용하고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A가 B에 연관되어서 C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보기가 쓰여질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친구들이 문제를 읽어내거나 보기를 해석을 할 때 잘못 해석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해석하거나 약간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을 해서 쉽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과해석이나 이해 오류로 통해서 보기나 문제를 잘못 해석하게 된다면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해야 되는 단원이긴 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문장 보기를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과서와 한빛고 학습지를 조금 내용, 문장을 조금 잘 읽어내면서 학습지와 교과서에 어떻게 문장들이 나왔구나. 그리고 이 문장들의 표현을 조금 잘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너무 본인 스스로의 확대 해석은 없어야 되겠구나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로 쪼갰을 때 통합과학 1의 비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통합과학 2 중간 범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쉽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중간고사 때 조금 점수가 아쉬웠다. 아니면 이번에 확실하게 1등급을 맞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100점을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00점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꼼꼼한 암기, 그리고 여기서 생명도 마찬가지고 지구도 마찬가지인데 내용들이 복잡하진 않지만 카테고리별로 조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화 시켜서 암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기 유도 응용 문제를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개념 꼼꼼하고 그룹화 시켜서 암기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개념을 본인 선생님들이 공부하면서 필기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본인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필기를 해보면서 조금 그룹화된 세밀한 암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같은 경우는 작년 문제가 충분히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 문제를 풀어보면서 응용 문제 난이도와 본인이 물리에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물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엘니뇨 쪽도 충분히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리와 좀 엘니뇨 쪽 단원 문제를 풀어보고 또 지구 복사 평형 이쪽 부분도 사실 계산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이라 지구 복사 평형,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그리고 엘니뇨 쪽은 응용 문제들 좀 많이 풀어보면서 익숙한 유형별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기말고사 범위가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마음을 편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많이 말했다시피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은 단원이기 때문에 100점을 꼭 목표로 잡고 해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본인이 물리와 생명과 지구과학에서 암기가 조금 잘 안 되는지 암기는 되는데 이거를 그룹화 시키지 못해서
이 적용이 잘 안 되는지 아니면은 물리 응용 문제가 잘 안 되는지를 잘 공부하면서 파악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조금 꼼꼼히 채워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기말고사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례파이만 한빛고 담임당 강사 이재하였고요. 감사합니다.